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황정수입니다. 지난번에 롱 레이어드 커트를 해봤는데요. 이 커트를 더 이쁘게 만들어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실루엣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웨이브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컬을 걸어야 웨이브가 이쁜 건 아니고 이 커트선의 끝선, 앞머리선, 턱선, 엔드라인만 웨이브를 연출해서 충분히 자연스럽고 풍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웨이브를 오늘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모발을 이제 컨디션을 알아야 이제 약을 어떻게 쓰고 로트 설정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보면은 고객님의 모발이 전체적으로 쇄골이나 어깨선까지의 이 길이는 염색을 1회 한 머리고, 밑에는 염색과 파마가 겹쳐서 화학치수를 2번 받으신 그런 머릿결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위에 머리 같은 경우는 약액을 좀 더 알칼리가 있는 건강물을 이용하고, 밑에는 손상물을 이용해서 동시에 약액 도포를 해서 시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고객님의 손상도도 줄이고 시술 시간도 줄여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술을 할 수 있게 오늘 한번 파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샴푸를 해서 머릿결을 체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르기 전에 물을 뿌려봐도 되지만, 샴푸를 하고 나오면 이런 굵은 빗으로 빗질 했을 때 엉키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어요. 크게 꼭 1년 전에 했다, 1년 후에 2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손상도도 있기 때문에 빗질했을 때 걸리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체크해서 원터치, 투터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보면은 고객님들이 겉머리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모델분은 손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겉머리가 상했을 때, 특히 탑머리 같은 경우는 자외선이라든가 잦은 터치라든가 이런 손상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가 1년 됐다 해서 여기를 한 번에 나눠서 바르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나중에 밑에 부분 연결할 때 발라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보통 여기가 잘 상해서 오거든요. 심지어 너무 손상이 심했을 때는 약 냄새만 맡아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밑에 머리 연결한 후에 약을 바르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도 많이 쓰고, 그래서 같이 일한 인턴은 손발이 맞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을 전체 모발에 3분의 1은 굳이 연화할 필요가 없어요. 모발 자체에 숨이 죽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모발이 끝에만 파마를 건다고 했는데, 끝에 머리 3분의 1만 걸 건데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연화할 거예요. 이유는 제가 이제 세팅 펌을 한 후에 이 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약간 연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만 진행할 거고, 그럼 솔직히 굳이 여기는 약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여기보다 손상도가 덜한 부분 건강모로 바로 들어갈 거고, 저희 인턴은 여기를 손상모로 이용해서 바로 들어갈 거고, 그럼 동시에 연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약 선정도 중요한데, 이제 연화 테스트 보실 때 저는 일단 이렇게 염색 모발에 얇고 손상도가 있으면 최대한 열 처리를 안 하자. 열을 처리를 하면 좀 빠른 시간에 빨리 연화 작업이 되는데, 모발에 무리하게 열어서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서 굳이 건강모가, 그러니까 저는 건강모라면 염색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머리, 염색 한 번 하면 손상 머리, 염색과 파마를 2, 3회 하면 보통 좀 더 극성산모에 가까워지는데, 그런 머리들은 바르자마자 헹구는 특징도 있지만 고객님은 생각보다 이렇게 손상이 과하지 않은 편이라서 그냥 자연 타임으로 짧게 약액만 따로따로, 나는 약액만 종류만 바꿔서 바로바로 연결을 해서 시간도 줄이고 손상도 줄이는 작업 시술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파마약을 잘 쓰면, 말 그대로 약이 되지만 파마약을 잘못 쓰면 정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잘 체크하고 모발을 잘 진단해야 되는 게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 연화할 때 이제 옆에서 커트선은 앞에서 잘라놓고 옆에서 했을 때 앞이 짧고 길어지기 때문에 발릴 때 덜 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혹이나 모를 앞에 이 앞머리 라인, 제가 아까 전에 앞으로 잘랐었죠, 저는 지난번에.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약이 좀 고르게 잘 밸런스 맞게 연화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바르고, 얼굴 달 수 있으니까 뒤로 빼셔도 되고 옆으로 나눠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앞에 라인도 고르게 잘 발랐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죠. 그리고 밑에는 좀 더 순한 약으로 바로 이어서 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턴과 같이 했을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도 못 믿고 이 친구도 저를 믿지 말라 그래요. 우선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선명하게 잘 체크할 수 있는지 제가 바른 데 한번 체크하고 이 친구가 바른 데 제가 체크해서 최대한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 뒤에 인턴이 발랐던 백 부분을 또 한번 체크하고 제가 발랐던 사이드를 또 같이 하는 친구가 체크하고 하면서 최대한 고객님한테 시술할 때 빈틈을 좀 줄이자, 그런 스타일로 해보면 좀 더 성공률 높은 머리 스타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발랐고요. 모발 중에 보면 제일 약한 데가 앞머리, 제일 잘 풀린 데가 제 경험상 이제 앞머리, 옆머리, 목덜미 제일 약하고 제일 풀리는 부분. 앞머리는 약하고 옆에 머리 고래나루 쪽도 약하고 목덜미는 겉에서 덮어서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볼 때 그 부분을 주로 봐요. 그래서 뭐 매듭을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트로 굳이 여기는 말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을 스파이럴로 체크해서 끝까지 탄력을 한번 체크해보고, 체크해보면 사이드 그래도 잘 안 나오는 네이프 쪽 한번 다시 말아서 탄력을 보고, 혹시 모를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파마를 했을 때 문진이 되게 중요한 게 가끔 양쪽 밸런스가 틀리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도 모를 변수라서 처음 만난 고객이라면, 좀 더 센스 있는 디자이너라면 혹시 양쪽이 파마가 빨리 풀리나요? 아니 한쪽이 다 덜 나오나, 이런 거를 체크해서 야객보다는 노트 선정을 바꾸거나 뭐 바퀴수를 조절해서 좀 더 고객님 성공률 높은 그런 머리를 만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타임이 뭐냐, 그냥 두는 거예요. 두는 건데 혹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손을 만져봤을 때 이 머리 결을 느낌이, 이건 오랜 경력을 통해서 이게 뭐 촉진이나 감으로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트를 말아서 노트의 탄력을 있게 나온 그 리치 산 거를 확인을 해서 연화가 나왔다로 판단할 수 있고,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묶어갖고 풀리는 정도가 이제 풀려버리면 약한 거고 딱 묶여 있으면 연화 됐다 이렇게 체크하는 분도 있어서, 이거는 디자이너만의 나름의 팁을 본인들이 갖고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바른 지 뭐 1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말랐기 때문에 이제 노트 말하는 건 1분 채 안 됐지만 벌써 앞머리 부분, 옆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분에서 4분, 길게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보통 웬만한 머리는 파마 약 대부분 15분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사실 공식은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모발 컨디션에 따르고 뭐 현재 이 수분감에 다르고 영양 처리를 하는 거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머리는 벌써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1분 간격으로 하나하나 풀러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이제 한 5분 정도 지난 상태고요. 중간에 이제 다 풀어봤는데 좀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이쪽 로트를 하나 더 풀어서 리치가 살았는지, 걸렸죠. 걸렸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시지? 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쭉 당겨봐요. 살아있죠. 이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에 손상을 덜하게 안에 샴푸실에서 샴푸를 해서 깨끗이 헹궈내고 나서 모발의 수분 케어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나와서 파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움켜졌다가 한 10초 정도 있다가 해서 이 구김이 쫙 풀리는지, 이제 구김이 이제 안 풀리고 막 뭉쳐 있죠. 이런 걸로 충분히 연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보통 탄력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수분감 인 상태에서 저온을 오래 마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분, 그러니까 끝은 두피 쪽은 말라 있고 끝이 약간 뭉쳐 있는 듯한 이런 수분감 상태에서 와인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다가 이 제품 뭐냐면 이제 단백질제 케라틴을 이용해서 모발에 이제 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케라틴 영양제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마른 머리가 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좀씩 너무 마른 부분은 좀 뿌리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트는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 앞에 떨어지는 코선, 턱선, 목젖. 근데 일단 첫 섹션을 양을 양쪽에 들어가 있는 이마가 들어간 이 부분을 나눠서, 얘는 옆으로 떨어지는 머리고 정확히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 양쪽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떨어진다. 앞으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쪽 디자인을 이제 노트 2개를 이용해서 말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바퀴만 말아도 충분히 레이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 보이는 느낌으로 충분히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마할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한 바퀴를 말 거면 저는 한 바퀴보다 조금 더 말고 한 바퀴 반을 말 거면 조금 더 말아요. 반 바퀴씩.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세팅 다 끝나고 열 끝난 다음에 중화하기 전에 프레스 작업으로 라인을 좀 정리할 건데 조금 더 말아서 끝에 더 탄력을 주기 위한 저만의 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바퀴를 말 거였으면 좀 더 보통 완만한 레이어드 커트는 이렇게 당겼을 때 둥글어요. 근데 이 커트는 앞에서 당겨서 가볍게 잘랐기 때문에 포지션이 여기서 한 45도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당겼을 때는 양쪽 길이가 비슷해 보이게 나와요. 그래서 와인딩 하실 때 이렇게 해서 말게 되면 이렇게 말았다. 그럼 여기는 반 바퀴가 말리면 똑같이 한 바퀴만 여기는 한 바퀴 반을 말려서 뒤로 가서 컬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른 커트를 잘 이해하시고 보통 이 귀와 코가 있으면 이 중앙쯤에 서가지고 와인딩 하시는 게 적절하십니다. 케라틴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커트선에 한 바퀴만 말 건데 조금 더 보통 이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 모질이 약해서 똑같이 바퀴수를 말면 좀 더 잘 풀리기 때문에 저는 바퀴수를 조금 더 반 바퀴 더 말아 들어가겠습니다. 뒷머리는 제일 고객님들이 보지 않는 부분이어서 정말 무한한 신뢰로 책임감을 갖고 말아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분은 얇고 모량이 적어 보이지만 적진 않아요. 적어 보이지만 볼륨을 살리고 싶다면 보통 이제 들어 올려서 2층을 그대로 연출해서 볼륨을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내추럴한 걸 좋아하고 연령대도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령대가 어릴수록 과한 볼륨을 좋아하지 않고 좀 연령대가 있을수록 좀 볼륨을 원한다면 정확히 들어서 뿌리 가까이 말아서 풀어주면 좀 더 볼륨이 살면서 컬의 연출은 턱선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추럴하게 연출할 거라서 그냥 자기가 컷한 그대로의
선 느낌 그대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당겨보면 또 앞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말기보다는 또 이 섹셔닝의 중앙에서 말아주시는 게 이 커트선대로 와인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데 이제 여기 네이프 부분 여기 잘 풀리거든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네이프를 좀 더 똑같은 노트로 바퀴수를 더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한 호수 작은 걸 말아서 이쪽이 제일 잘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결정해야 되지만 저는 이 위에 노트보다 한 호수 낮은 걸로 바퀴수를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중물로 주세요. 그래서 마르면 지금 와인이 하면서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온도는 저는 120도로 4분만 넣겠습니다. 이제 세팅을 말아놓고 120도에 4분 정도의 시간을 뒀고요. 혹시 그러다가 덜 마르면 좀 더 뜸을 들여 기다리거나 너무 눅눅하거나 하면 부분적으로 차단해서 140도로 1분 정도로 레이프를 더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열펌, 세팅 펌을 할 때 꼭 하는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프레스 작업. 뭐 곱슬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디자인의 매끄러움을 좀 더 연결을 좋게 하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 바퀴씩 좀 더 맑게 한 이유는 한 바퀴만 말아도 될 걸 조금 더 말아서 탄력을 더 준 후에 그 중간을 펴서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나름 열심히 말았다고 했는데 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풀러났을 때 자국이나 불필요한 이런 부시시함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프레스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와인딩과 마찬가지로 아까 앞으로 말았기 때문에 그 각도 그대로 작업을 해볼게요. 저는 세팅을 만 후에 항상 디자인을 프레스 작업을 이용해서 좀 더 아까 좀 더 만다 그랬죠. 이제 반 바퀴 더 말고 좀 더 탄력을 위해서 더 만 부분을 조금 늘어뜨리는 개념, 그리고 좀 더 말리고 한 부분을 밸런스 맞추고, 또 하나 이제 말다 보면 구겨진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게 쌓이면 부시시함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프레스를 이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스의 온도는 160도로 해서 앞에 머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컬이 나올 건데 옆에는 이만큼 펴놨는데 뒤에 혹시 컬을 말하는데 좀 더 많이 말아서 위에는 껑충 올라가고 밑이 플랫하면 뒤에가 이렇게 부풀어 보이기 때문에 이 각도에 맞춰서 뒤에 머리 펴주는 것도 약간 이렇게 사선의 느낌으로, 그래서 필 때도 사선으로 펴서 옆에 밸런스랑 이어지게, 그래서 사이드부터 피시고 백 부분으로 같이 이어서 사선으로 펴주시면 요거 밸런스에 맞게 얘 이어지게 말아야지 얘는 위치로 내려왔는데 얘가 위에서 컬이 보이면 조금 연결감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작업도 좀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레스 작업입니다. 머리 편한다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계속 스물스물하게 연결감을 좋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컬이 보일 필요 없고 이 부분만 컬이 보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보면 컬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레이어드 있는 거에서 한 바퀴 한 바퀴만 사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컬이 많아 보시는데 중화하시고 나면은 좀 더 내추럴한 느낌으로 연출이 충분히 가능하시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사람이 하다 보면 생각도 못했던 모질이 나와요. 똑같이 말하는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온 거는 풀어서 말리는 걸 알려드리면 되고, 덜 나온 거는 살려서 말리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질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이 오시면 기록해 놓고, 약이든가 롯들이든가 시간차를 기록해 놓고 계속 고객님을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씻을 때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시면 나중에 고객님이 다른 데 찾지 않고 나만 찾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화를 하면 모든 시술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는 중화를 할 때 노트를 말아서 중화하지 않고요. 빠른 시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이제 인턴과 붙어서 바로 중화제를 분무식으로 해서 주물주물한 상태에서 중화를 체크하고, 혹이나 탄력이 떨어지면 큰 뭉치로 잡아서 중화를 하는 편이에요. 이미 노트 사이즈와 탄력은 다 정해졌기 때문에 노트를 말아서 탄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저 같은 방법은 중화를 빠르게 정확하게 해서 손상도를 줄이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무 중화를 통해서, 물 중화보다 분무 중화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흡수력이 좋게 그런 방법으로 연출할 건데요. 노트를 말거나 이러지 않고 일단 분무를 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동시에 중화를 하고, 혹시 처짐이나 늘어짐이 있을 우려가 생기면 클립을 이용해서 집게를 잡아놓는다거나 크게 말아서 핀커피를 꽂나거나 할 건데, 오늘 집게를 이용해서 컬이 혹시 이제 처짐을 막는 거를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중화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동글동글 말아서 처지지 않을 정도로 집게를 좀 살짝 꽂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처지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해도 가능하지만 인턴과 같이 했을 때 중화를 거의 1분도 안 된 상태에서 해줘야지. 중화는 보통 8분에서 길게 15분까지 보지만 보통 8분 정도의 손상모는 저는 끝나는 편이어서 8분 정도 시간을 하는데, 밑에부터 중화를 하다가 말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중화를 동시에 빨리 뿌린 후에 형태를 빨리 잡아주는 걸로 손상도를 줄이는 방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화가 끝나고 트리트먼트도 끝내고 나와서 이제 젖은 컬을 봤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온 케이스. 고객님들은 젖었을 때 보면 좀 당황하겠죠. 근데 설명을 잘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해서 더 이쁜 머리를 좀 더 고객님한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젖었을 때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끝나놓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고객님께서 젖었을 때도 보고, 중간에 쏟아 말렸을 때도 보고, 뒤로 꼬아 말렸을 때도 보고, 다 풀었을 때도 봐서 중간 과정을 보셔야, 아, 내 머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이런 머리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는 거를 꼭 디자이너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와도 만져보면 좀 걸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걸리진 않는데, 팁을 드리면 고객님들한테도 댁에서 에센스가 감고 나와서 바르는 에센스는 약간의 머리들이 연결되는 윤활 작용의 역할이라면, 다 끝나고 하는 에센스는 포장의 역할. 그래서 지금 바르는 에센스는 똑같은 제품을 나중에 바르더라도 지금 좀 이따 말리면서 걸리지 않고 그냥 연결감 좋게 하는 그런 윤활 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알려드렸죠. 말려서 뒤로 넘길수록 타지는 가르마, 이게 고객님의 내추럴 가르마인데, 말릴 때 모류 방향이 일로 넘어가고 얘는 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몇 시간 동안 커트와 파마를 해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좋은 머리를 만들려면 이제 말리는 게 설명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고객님들은 경청하지 않고 다 끝난 결과만 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는 디자이너가 만들고 나머지 말리는 게 중요한 30%는 고객님 몫이라는 게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고객님도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설명을 꼭 주의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님 말리실 때 가마 있으시잖아요, 서정 씨?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마 반대로 서로 말릴 거고, 뒤에 머리 앞으로 쏟아서 말려서, 젖어 있을 때는 아까 비유해 줬겠지만 새끼손가락만한 컬인데, 앞으로 쏟아 말리면 한 중지만해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뒤로 쏟아서 말리게 되면 엄지만해질 거고, 그걸 다시 풀어 말리면 이제 주먹만해질 수 있고, 손으로 당겨 말리면 더 크게도 연출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컬이 많으면은 푸는 걸 알려드리면 되고, 적으면 살리는 걸 알려도 되는데, 이 레이어드 커트는
조금만 나와도 컬이 많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머리는 더 탄력 있고 풍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컬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거고, 지금보다는 시간 지난 후에 여기 앞머리 보면은 코선 정도지만 얘가 턱선쯤 올 때 좀 안정감이 있고 좀 더 편해지는 기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말리실 때는 조금 고개를 숙이신 후에 가르마 먼저 반대로 말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정수리, 구렛나루, 목덜미 순으로. 그래서 잘 안 말라요. 여기는 열 때 빨리 마르는데 목덜미가 잘 안 마르기 때문에 좀 목을 털면서 좀 사정없이 앞으로 쏟아서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제 수분감, 아까 물기만 안 떨어진 정도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추우니까 못 나가지만 봄에는, 여름에는 그냥 나가겠죠. 근데 어떻게 나가? 이렇게 나갔을 때 뭔가 좀 이것도 이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닌데. 예? 이 상태에서 좀 더 얼굴 감싼 느낌 좋지만 옆에 머리는 좀 얼굴이 열리는 게 더 이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말릴 시간이 없다 그럼 이렇게 꽈놓아요. 파마를 뒤로 가게 만 게 아니고 컬은 커트선에 그대로 말하는 컬을 가지고 내가 뒤로 말리면 뒤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말리면 앞으로 말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얼굴 방향 부분은 아까 이제 귀 뒤에 잘랐던 부분, 그 앞에 부분, 사이드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나눠서 이렇게. 응? 고객님들은 앞머리 양이 어딘지, 옆에 그룹 봐야 될 양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 꽂은 다음에 여기 양쪽 들어간 데에 있죠, 고객님? 그래서 여기 제일 모르겠으면 귀에서 여기 제일 튀어나온 부분 이만큼, 응? 여기랑 여기 들어간대, 여기 들어간대. 이 부분이 나의 앞머리 라인이다. 여기 묶었을 때 여기 빠지는 머리 아까 설명드린 데 있죠? 여기만 그룹 말아도 되고, 나 좀 더 탄력을 원해 그러면 하나, 두 개 정도까지 마셔도 돼요. 자, 여기 앞머리는 드라이롤 뭐 이런 거보다 최고는 이런 그루프죠. 그루프를 이제 보통 직접 말아서 손질하지만 저는 모델한테 직접 말아서 손질하는 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고객님, 네, 여기만 가까이 대시고 떼시고 이 손으로 대고 밀착시킨 후에 그대로 들어 올리세요. 그 다음에 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어렵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말아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핸드 드라이로 손질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고객님,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넘겨보세요. 쭉. 자, 더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갔다가 따라오세요. 갔다가 풀면서, 그리고 목 뒤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툭툭툭 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 같이 말렸지만 고객님이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좀 더 집에서 비슷한 느낌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 뿌리 볼륨 살려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짧아져서 정면으로 봤을 때 볼륨이 살아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여기를 살아 보이는 방법은 뿌리 펌도 좋지만 가르마를 약간만 조절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탄 상태에서 가르마에서, 원래 이게 전 가르마인데 여기서 0.5cm 정도만, 고객님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트 말고 이렇게,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넘겼어요. 0.5cm만. 그리고 다시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요 한마디를 비껴서 당겨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떤 원리냐, 일로 갈 가르마를 끌어왔고 이쪽으로 넘어갈 머리를 끌어오니까 여기서 뜨고 여기서 뜨니까 볼륨이 좀 떠 보이죠. 그런 느낌으로 홈 스타일링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얘들은 원래 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가 일로 안 가기 위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뿌리를 한번 살짝 눌러줘요. 그러면 일로 안 가고 딱 이 부분을 일로 누웠던 머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 계속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핸드로만 살려도 뿌리가 살아 보인다. 어떻게 손질 어렵지 않겠죠? 네, 이제 롱 레이어드 머리 펌 완성해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앞으로 말고 옆에서 말고 뒤에서 한 단계 좀 탄력 있게 말아주고 프레스 작업을 해서 부시시한 결을 정리해주고,
보시다시피 똑같이 따라만 하셔도 굉장히 비슷하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로토스를 좀 더 굵게 하시고 작게 하시면 또 다양한 머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공률로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선생님의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롱 레이어드 펌입니다. 꼭 활용해서 살롱에서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